자기야, 오늘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고마워. 그만 좀 고마워해. 데이트하는 내내 벌써 몇 번을 고마워하는 거야. 그래도 진짜 고마운 걸 자기처럼 대단한 사람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주고. 내가 뭘 대단하다고 그래.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나 정도면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 유명한 깡냉이 로펌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잖아. 자기 아래 후배들도 엄청 많고 대기업 회장님들도 지명 변호사로 자기를 부른다며. 자기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가? 나는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할 뿐이니까. 나는 그냥 회사원이니까 게다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잘난 것도 없고. 이건 또 무슨 소리래. 자기가 잘생긴 게 아니면 대체 우리나라에 잘생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그건 좀 오버다. 오버 아니거든? 아니 객관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자신이 없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오빠도 회사에서 꽤 잘 나가는 기술자잖아. 그 기술 가지고 외국이라도 나가면 아주 여기저기에서 모셔가려고 절이라도 할걸? 그것도 오버다. 나도 그냥 내일 열심히 하는 것뿐인걸. 그런 모습이 좋다는 거야. 자기는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하고. 진짜 내 남친 왜 이렇게 잘난 거니? 아니다. 이제는 남편이라고 불러야겠네? 우리 남편. 부끄러워. 네, 저는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남편과는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전부 제 남편이 복받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주변 변호사들을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남편의 순박하고 순수한 겸손한 모습을 보고는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말한 것처럼 잘생겼고요. 프로그래머로 꽤 실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신감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났으면 자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는데 유난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인 성향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죠. 그의 자존감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희 왔습니다. 아이고 왔니?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렴. 너 온다고 맛있는 거 잔뜩 만들어놨다. 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 직업이 변호사라고? 네 어머님 깡냉이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 거기 로펌 엄청 큰 곳 아니니?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네. 그 정도는 아닌걸요. 겸손한 것까지 아주 참하고 좋은 색시를 얻어왔어. 근데 왜 우리 둘째랑 결혼하니? 뭐가 좋다고? 네? 그야 오빠가 다정하고 착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 장남이 이런 잘난 며느리 좀 데리고 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아니다. 이참에 우리 큰아들이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큰아들이 키도 훤칠하게 크고 더 잘났는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뭘 그렇게 발끈하니? 못난 거 티내니? 니네 형이 잘난 건 사실이잖아. 아니요 저기 그러지 말고 일단 인사나 해. 어차피 같은 식구 될 건데. 예, 아들! 일어나 밥 먹어! 엄마,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한데. 그래도 와서 밥 먹어. 새아가 될 애도 인사 왔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오, 그쪽이 재수씨예요? 우와, 완전 미인인데. 그치, 아주 예쁘고 보기도 좋아. 참하게 생겼어. 거기다 변호사라잖니.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우와 재수씨 변호사예요? 얼굴도 이렇게 예쁜데 머리도 좋아? 이야 우리 엄마는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좋겠네.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첫째로 들어왔으면 더 좋을걸. 에휴 너는 언제 마누라 데리고 올 거니? 나도 뭐 재수씨 같은 여자 있으면 당장 결혼해서 데리고 살지. 잘난 여자가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전에 너 만나본다고 하던 애는? 뭐 20몇 살이라고 하더만. 걔는 됐어. 어린 게 마음에 들어서 사귀어줬더니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대? 몰라. 와, 근데 이제는 여자 함부로 만나지도 못하겠다. 재수씨 한번 보면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재수씨, 혹시 재수씨급의 친구 없어요? 제 급이요? 네, 재수씨급 정도의 여자 주변에 없을까? 변호사니까 같은 변호사 소개해줘도 괜찮고요. 예, 아서라. 예쁜 애들은 원래 주변에 예쁜 친구들 안 만드는 법이야. 그저 그런 애들 소개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어. 우리 장남이 얼마나 귀한데 어중이 떠중이 며느리 들릴 생각 없어. 아휴, 그러니까 새아가가 우리 장남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만났으면 된 거지 뭐. 재수씨, 내 동생 말고 나는 어때요? 나 정도면 꽤 멋진 남자 아닌가? 하하하하.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도 재수씨가 미인인 건 진심이니까 알아둬요. 아무렇지 않게 깔깔 웃으며 막말하는 시모와 아주버님. 그걸 그저 묵묵히 듣고 있는 남편. 모든 상황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마치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폄하하는 모습이 혹시 남편이 입양아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만나는 여자라는데 아무렇지 않게 큰아들과 만나라든지 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에게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 발언을 한다든지 이게 무슨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기분.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남편과 전화하는 꼴은 더 가관이었어요. 다음 날. 야, 너는 하늘 같은 형님이 전화하는데 빨리빨리 안 받을래? 용건만 말해. 어쭈 말이 짧다. 너 설마 네 마누라한테 내가 좀 들이댔다고 이러는 거냐? 삐져가지고 하여간 속 좁은 놈. 용건만 말하라고. 이렇게 수다 떨 사이 아니잖아. 이게 하늘 같은 형님한테 뭐 그래 됐다. 너한테 딱히 중요한 볼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뭔데? 보아하니 재수씨도 딱히 내가 싫은 눈치는 아니던데 아니면 확 내가 가로채버릴까? 어차피 엄마도 첫째 며느리로 재수씨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걸 바랐으니까. 그딴 헛소리 할 거면 전화 끊는다? 헛소리라니. 이 집안 장남이 하는 소리 헛소리? 너 나이 좀 먹더니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럼 헛소리가 아니면 개소리인가? 세상에 자기 동생 아내 빼앗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면 뭐야? 그것도 그렇게 인상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뭐라고 생각하기는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더 잘생겼구나. 아주버님이랑 결혼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나 하겠지. 웃기지 마. 전문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그거야 나중에 일인 거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너 합가 할 거지? 그럼 나한테도 용돈 좀 달라고. 합가? 그래 합가. 그렇게 능력 좋은 며느리 데려왔으면 당연히 합가 생각 있는 거 아니냐? 장남인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 네 마누라가 곧 첫째 며느리인 셈이잖아. 그러니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며느리가. 진짜 헛소리 좀 작작해. 대체 어디가 헛소리라는 거야? 결혼한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재수씨도 똑똑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좀 그만하라고. 평생 나 갉아먹어 놓고 이제는 내 아내까지 혹사시킬 셈이야? 아니 똑똑한 며느리는 당연하게 합가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너도 정신 차려. 부모님이 널 잘 키워주셨으니까 운 좋게 재수씨 같은 여자 만난 거지. 너 낳는 거 포기하고 키우지도 않았으면 네 주제에 재수씨 같은 여자 만날 수나 있었겠냐? 부모님 덕 보고 살았으면 이제 효도해야지. 너 운 좋은 거야 임마. 이 집 장남이 결혼을 못했는데 어딜 먼저 장가를 가려들어. 엄마랑 내가 아량이 넓어서 너 결혼 먼저 하는 거 봐준 거야. 그 덕을 봤으면 당연히 시댁 들어와서 어른들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웃기지 마. 내가 평생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데 내 마누라까지 그렇게 무시당하게 둘 것 같아? 합가할 생각 없어.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그렇게 합가가 하기 싫고 부모님 모시기도 싫으면 네 마누라 나한테 주든지.
뭐? 네 마누라 나 주라고. 그냥 우리 집 첫째 며느리나 시키게. 인간적으로 너보다는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재수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잘나가는 변호사니까 일 그만두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내 용돈도 챙겨주고. 형은 맨날 장남 거리면서 장남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나 봐. 내 마누라가 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왜 당연해? 사실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나왔거든. 계속 나한테 지랄을 하지 뭐냐. 그래서 그냥 확 사표 던져버렸지. 뭐? 또 사표를 썼다고? 그래. 그런 상황에서 네 마누라랑 나랑 결혼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대체 몇 번을 그만두는 거야? 형 진짜 제정신이야?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야지.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대우 받으면서 회사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돈 많이 벌어오면 그만 아냐? 그러니까 네 마누라는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거라니까. 돈 잘 버는 마누라는 당연히 장남이 내 마누라여야지. 형만 좋은 거잖아. 아니 엄마도 좋아할걸? 엄마가 계속 그러더라. 네 마누라가 나랑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형이나 엄마나 정말. 네 마누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새끈하더만. 그런데 눈은 왜 그렇게 났냐? 왜 너 같은 놈을 좋아하는지 원.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전화하면 그때는 정말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든가. 엄마는 이미 너 같이 사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아, 엄마 말고 나한테도 따로 용돈 줘야 하는 거 알지? 두둑이 챙겨줘라 동생아. 그럼 네 마누라 될 사람 안 뺏을 테니까. 누가 형 좋대? 그게 아니라도 내가 너 결혼하는 거 허락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건 어느 나라 법이냐? 어느 나라까지 갈 거 뭐 있냐? 우리 집 법이 그런 거지. 평생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지 정말. 며칠 후. 안녕하세요. 탈출 씨 동생 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할 때는 못 뵈어서 죄송해요. 그날 일이 좀 있어서.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것도 로펌으로 바로. 죄송해요. 혹시 언니가 바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죄송은요. 무슨 말인데요? 그 언니 혹시 오빠랑 결혼하실 거예요? 네? 그야 물론이죠. 이미 집도 합쳤고 곧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에요. 결혼식은 제가 바빠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진짜 미안해요 언니. 그치만 오빠랑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네? 결혼을 하지 말라고요? 둘째 오빠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둘째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저라도 언니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런 이야기 너무 갑작스러우시죠? 갑작스럽긴 하네요. 사실 언니 인사 온다고 하는 날 일부러라도 보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기 싫은 꼴 보이지 말고 나가라고 해서. 보기 싫은 꼴이요? 네, 제가 좀 보기 싫은 편이잖아요. 얼굴도 못났고 살도 비쩍 말라서.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가씨가 얼마나 예쁜데. 눈도 크고 코도 오밀조밀하고 우리 오빠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타입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튼 엄마가 하도 내쫓는 바람에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됐네요. 혹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도 오빠도 서로 좋아하는데 마냥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역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진정하고 말해봐요. 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집 식구들 엄청 쓰레기예요. 엄마도 아빠도 첫째 오빠도 전부 다. 그건 뭐 대충 짐작했어요. 인사 간 날도 하는 꼴 보니까 말하는 게 참 신박하던데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뇨? 대놓고 첫째 아들하고 붙여준다는 농담을 한다든지 둘째 아들보다 첫째가 더 잘났다든지 그런 이야기 말고도 더 있다고요? 저 사실 큰오빠랑 작은오빠 전화하는 거 들어버렸어요. 그거 듣고 바로 온 거예요. 전화요?
큰 오빠가 작은 오빠한테 언니 내 놓으라고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 첫째 며느리로 만들 거라고 그런 말 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알아요. 그치만 엄마랑 큰 오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엄청 차별받고 컸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많이 무시당하고 살았고요. 무시요?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무시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큰 오빠는 여자를 외모랑 몸매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기집애가 이쁘니 많이, 학생 되니 몸매가 사니 많이 그런 이야기도 자주 했고요. 네? 아니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그건 오빠랑 엄마한테 아무 가치 없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참기 힘들 정도의 말도 자주 했고요. 기집애는 살림 미천이라고 대학도 못 가게 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도 전부터 공장에 취직하는 게 결정됐어요. 세상에? 저한테 잘 대해준 사람은 둘째 오빠밖에 없어요. 그래도 둘째 오빠한테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울지 마요. 어? 고마워요, 언니. 전화로 큰오빠가 언니를 능력이 있니 시부모를 먹여 살려야 한다느니 몸매가 어쩌고 하는 그런 말 듣고 나서 정말 언니가 우리 집에 더 이상 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오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작은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 내본 적 없어서 생각나는 게 언니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말 해서 너무 미안해요, 언니. 미안해 하지 말아요. 더 울지도 말고요. 아휴, 우리 아가씨 예쁜 눈이 붕어 눈이 됐네. 그만 뚝. 용기를 내어 찾아와 준 신우이의 눈물에 저는 그저 그녀를 다독여 줄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하게 일하느라 피골은 상접하고 푹 꺼진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오빠랑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펑펑 우는 신우이. 진짜 자기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하고 키울 수 있는지. 만약 내 동생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바로 그놈의 집안을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남편에게도 신우이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못해도 자기가 받는 대우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었다고 하니 진짜 충격을 크게 받더라고요.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얼굴이 희게 질렸다가 그렇게 감정 기복이 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근처 고깃집으로 신우이를 불러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보게 했어요. 듣는 남편도 울고 말하는 신우이도 울고 그 사이에 저 혼자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괴롭힐 수 있는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물론 신우이도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빼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마침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자기야, 무슨 전화야? 혹시 우리 집이야? 아니야. 일단 진정해 자기야. 지금 감정이 너무 격양되어 있어. 그래? 미안. 무슨 전화였어? 아는 선배. 지금 미국에 있는 선배인데 거기서 로펌을 새로 만들 거라고 하네. 그래? 그래서 혹시 나한테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 그럼 미국으로 가야 하는 거야? 일단은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아니야 자기야. 우리 미국으로 가자. 진짜로? 선배가 실력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새로 시작한 로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도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나는 괜찮아. 미국이라면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을 거고 자기만 있다면 나는 막노동을 해도 상관없어. 자기야,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 이런 집구석에서 벗어날 기회. 나는 더 이상 자기도 나도 우리 막내도 이따위 집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한국에 계속 있으면 수시로 연락 와서 괴롭힐 거야. 형도 나랑 자기랑 혼인신고를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고 엄마도 합가 소리 계속 할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으로 가버리는 게 나아.
그래, 자기 생각이 그렇다면 알았어. 선배한테도 말해둘게. 며칠 후. 오, 재수씨, 웬일로 놀러 왔어요? 설마 나보러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오, 무슨 일인데요? 엄마한테 이야기할 만한 거면 역시 동생놈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이야기? 그럴 리가요. 아주버님 참 얼굴도 두꺼우시네요. 재수씨도 참 이 싸늘한 모습도 매력적이라니까. 역시 미인은 냉랭해도 멋져. 아, 어머 새아가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물론 우리 능력 있는 새아가라면 언제든 와도 좋지만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저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어? 미국?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농담이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저 미국에 갈 생각이에요. 같은 로펌에 있는 선배가 지금 미국에서 새로 로펌을 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고? 그럼 결혼은? 결혼은 안 하고 가는 거냐? 아니요. 혼인신고는 이미 했어요. 미국에 가서 혼인신고하면 너무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뭐? 우리 허락도 없이? 이미 결혼 인사도 했는데 굳이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식만 안 치렀다 뿐이지 이미 동거는 하고 있었는걸요. 아니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재수씨 너무 막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은 애초에 그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새삼스럽게 저희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그래도 재수씨도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었어? 엄마한테도 나랑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거야말로 자뻑이네요. 제가 왜 아주버님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이미 아주버님 동생이랑 결혼한 몸인걸요. 무슨 그런 개족보를?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야 내가 더 잘났으니까. 대체 어디 가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능력 있는 개발자에 귀엽고 착한 그이랑 백수의 그럴듯한 기술이나 경력도 없이 자기 동생을 깔보고 무시하는 아주버님. 누가 봐도 그이가 이기는 게임 아닌가요? 뭐? 다 들었어요. 회사 때려치우셨다면서요.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죄다 1년도 안 돼서 퇴사하고 이력서에 적을 만한 경력도 없다고 하던데? 그야 그 회사들이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지. 고작 반년 다니고 인재 운운할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대체 어디가 잘났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든가. 솔직히 아주버님 얼굴은 딱 그 나이 때 평범한 남자거든요. 어머님이야 장남 운운 하시면서 잘생겼니 어쩌니 하시는 것 같지만 글쎄요. 이씨. 아니 그래 뭐 우리 장남이랑 만나는 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뭐 갑자기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결혼한 여자가 시댁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외국으로 쏠랑 도망이나 갈 생각을 해? 네, 그게 저희 가정에는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너희 가정?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자고로 결혼을 해서 한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며느리로서 도리를 할 생각은 안 할 거니? 그런 건 장남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장남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소중히 자란 장남이 데려올 며느리한테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은 우리 장남이 여자가 없잖니. 그러니까 둘째인 네가 첫째처럼. 저는 받은 만큼 돌려주자는 주의라서요, 어머님.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변호사인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문장이랍니다. 뭐? 함무? 뭐? 제 남편이 평생 무시를 받고 살아왔는데 제가 왜 어머님한테 잘 해드려야 하나요? 부모님 덕 잘 봐서 저 같은 능력 있는 여자 만난 거라고요? 아니요. 제가 잘난 것에도 남편이랑 제가 만난 일에도 어머님 덕은 하나도 없어요. 그이가 이 악물고 스스로 일도 찾고 기술도 배우면서 능력을 쌓은 거고 저는 그이 성품에 반한 거예요. 어머님 덕은 어디에도 없어요. 뭐? 어머님 덕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이 집 장남이시죠. 그리 오기야 금이야 키우셨으면 당연히 좋은 며느리 찾아오겠죠. 집구석에서 자기 동생이든 재수씨든 가리지 않고 찝쩍거리는 놈이지만 어머님 덕본 게 있으니 참하고 성실한 여자 잘 물어오겠죠. 집에 돈도 갖다 바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는 희생정신 강한 여자요. 네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우리 장남? 아니, 우리 집안을 무시해? 오늘 온 건 저희 미국 가는 거랑 남편 말을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남편이 당신들 얼굴 보면 곱게는 못 떠날 것 같다고, 전부 다 엎어버릴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변호 대리인으로서 온 거거든요. 뭐 대리인? 무슨 놈의 대리인이야? 뭐 요약하자면 어머님 자녀분께서는 법적 상속 관계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으시거든요. 여기 유산 상속 포기에 대한 각서랑 관련 서류들이고요. 애초에 여러분 허락을 구할 서류가 아니라 자녀분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더 이상 이 집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람? 요컨대 연을 끊자는 말이죠. 저희는 이 집안 상속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고 덧붙여 부모님 봉양에 대한 의무에서도 벗어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시댁 모시지 않고 살겠다고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냐? 이제야 이해를 하셨네요. 그럼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서류는 사본이니 찢어버리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저희와 관련된 법률 문제 모두 제가 다녔던 깡냉이 로펌에서 맡아주기로 하셨거든요. 혹시 문제 있으시거든 로펌으로 연락 주세요. 담당 변호사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아니, 가족 문제에 무슨 변호사를 끼고 말하니? 직접 대화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어서요. 아니, 재수씨, 한 번만 더 다시 이야기해보자. 나 재수씨 진짜 마음에 든다니까. 정 못하면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너는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장남이 무슨 미국을 가? 아, 엄마 좀. 아, 진짜 머리가 아프려고 하네. 두 분이서 계속 싸우세요. 저는 이만 갑니다. 얼마 후. 예.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넌 지금 엄마가 큰일 났다는데 왜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 예, 빨리 받아봐. 아, 좀 빨리. 나 지금 전화 못 받아. 바빠. 네 주제에 바쁘긴 무슨. 암튼 빨리 받아. 카톡으로 해. 무슨 일인데? 니네 새언니랑 둘째 오빠가 글쎄 미국으로 간단다. 그것도 우리랑 연 다 끊은 상태로. 이게 말이 되니? 고작 합가해서 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이야기 하나 했다고 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왜 말이 안 돼? 뭐? 엄마랑 큰오빠가 있는 집에 합가라니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잖아.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엄마 대놓고 작은오빠랑 나 무시했잖아. 새언니 앞에서.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냥 그런 능력 있는 며느리가 우리 첫째 며느리였으면 하는 마음에 말한 거야. 웃기시네. 큰오빠한테 물어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뭐? 우리 장남이 왜? 작은오빠한테 전화해서 합가하고 부모님이랑 자기 모시고 그렇게 살 거 아니면 새언니 자기한테 넘기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뭐? 새언니 얼굴이 어쩌고 하면서 작은오빠한테 그렇게 전화했다고. 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 장남이 그럴 리 없어. 그런 말을 했어도 그건 장난이겠지? 큰오빠뿐만 아니잖아.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인사 가자마자 그랬다며. 큰오빠가 더 낫다는 둥, 장남 보면 다를 거라는 둥. 웃기고 있어. 누가 봐도 작은오빠가 훨씬 나은 사람인데. 너 어떻게 너희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희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린 나랑 작은오빠만 불쌍해. 아니, 너 대체? 작은오빠 내가 연 끊을 거라고 했어? 잘 됐네. 나도 이제 엄마 아빠 큰오빠랑은 연 끊을 생각이거든. 새언니가 전해준 서류 사이에 내가 쓴 상속 포기 각서들도 들어있을 거야. 잘 확인해봐. 뭐야? 매일같이 여자는 어쩌고 하는 이야기, 몸매 이야기나 살이 찐에 빠지네. 나는 이제 지긋지긋해. 20년을 듣고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듣고 싶어. 아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연을 끝내만 해야? 고작 공장이나 다니는 년이? 건방지게?
내가 공장 다니고 싶어서 다녔어. 엄마가 다니라며 대학 가고 싶다고 말했고 작은 오빠가 자기 돈으로 보내준다고 말했는데도 딸려는 살림 미천이라고 공장 보내버린 건 엄마잖아. 큰 오빠 뒷바라지나 하라면서. 작은 오빠는 그나마 아들이니까 대학 보내주지만 넌 아니라고. 고작 공장이나 다니는 년?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말로 부를 수 있어? 시끄러. 어차피 너도 시집가면 남이야. 어차피 남들 기집애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니? 우리 집안 살려먹일 사람은 장남 하나뿐이라고. 그래, 엄마한테는 이제 장남뿐이야. 작은 오빠도 나도 연 끊을 거니까. 인연이 아직도? 나는 말이야, 평생을 엄마한테 쓸모없는 년, 살림 미천, 빚적 꼬라 마른 년, 오만 소리를 듣고 살았거든.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데 새언니가 딱 말해주더라. 나는 눈도 동글동글하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해서 귀여운 상이라고. 그래서 뭐 얼굴로 남자라도 뜯어먹고 살게? 좀 들어. 얼마나 큰 오빠는 내 외모에서 단점만 항상 봐왔잖아. 그래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 내 몸이 드러난 것 자체가, 당신들이 내 몸을 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새언니는 내 장점을 정말 또렷하게 보고 말해주더라. 그날 처음 본 사람이 평생을 살았던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 새언니한테 더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워할 예정이야. 아니, 그년이? 참 감사하게도 새언니가 나도 같이 미국으로 가자고 해주더라고. 같이 살면서 할 일도 찾고 하고 싶은 것도 찾자고.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나도 이제는 용기를 좀 내봐야지. 참나. 야, 미국은 뭐 아무나 가니? 가방끈도 짧고 배워먹은 거라고는 공장에 밖에 없는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미국을 가? 새언니 말로는 생각보다 일이 많다고 하던데 엄마 말 맞다나 나는 공장 일만 배우던 공장 촌년이 맞는데 정말 안 되면 공장이든 농장이든 어디서든 일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너 같은 애가 무슨? 영어도 새언니가 어학원 등록해준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어.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 미안하긴 해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인생은 평생 엄마 밑에서 큰오빠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겠지. 그래서 그냥 언니가 내밀어준 손을 용기 내서 잡아보려고. 야, 너 잘 들어. 너 같은 애가 미국으로 가봤자 별다를 거 없어. 공부도 못 해본 무식한 년이 어학원에 가봤자 무식한 머리만 더 드러날걸? 무식하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큰오빠도 딱히 잘난 머리는 아니잖아. 뭐? 이년이 지 오래비를 감히 우리 장남을 무시해? 맞잖아.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딱히 좋은 편도 아니었고 회사에 있을 때도 매번 상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며. 자기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 그만둔 거라고 하는데 일머리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서 일도 못하고 거의 공고사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 우리 장남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럴 일 없는데 나 그 집 나왔거든. 뭐? 엄마도 참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어떻게 딸이 집을 나오는데 모를 수가 있냐? 이미 짐은 다 싸고 나왔어. 짐이라고 해봤자 옷까지 조금이지만 남은 가구는 어차피 큰오빠가 쓰다가 낡아서 버리던 거 모아둔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처분하든지. 아니 대체 언제? 그런 건 알려줄 일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야 하거든. 뭐? 새언니도 방금 도착해서 우리 막 수속 밟고 있어. 미국 가면 휴대폰도 해지할 거고 이 번호로는 이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야! 그럼 안녕 엄마. 잘난 장남이랑 잘 지내. 그렇게 남편도 시누이도 이 거지 같은 집안과 안녕을 구할 수 있었어요. 폭탄이 떨어진 그 집구석에서는 우리 뒷담화를 하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 아주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고 시누이는 절차를 마친 뒤 저희가 있는 곳으로 바로 따라왔어요. 그 동안은 친구 집에서 머무르다 왔다고 해요. 은근 미국식 생활이 체질에 맞는지 피골이 상접했던 몰골은 어디 가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엄청 예뻐지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시누이에게 대학을 다녀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고민을 하던 시누이는
곧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을 간다고요. 저처럼 멋진 변호사가 되어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코피 터져라 공부하는 신우이 분명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선배가 시작한 로펌은 다행히 빠르게 자리를 잡아 소속 변호사도 더 많아지고 큰 사건도 많이 맡게 되었어요. 특히 제 실력을 알아봐준 고객님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의뢰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남편도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서 일을 받아 하는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생활은 무척이나 여유로워요.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에 남은 그 인간들밖에 없네요. 아휴, 호레비 냄새. 방 좀 치우고 살아, 이 녀석아. 술병에 담배에 게임도 좀 그만하고. 아, 엄마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나가면 청소하라고. 네가 나가지를 않는데 언제 청소를 하란 말이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디 청소해주는 엄마한테 큰 소리야? 아이씨,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면 네 방 청소해줄 마누라나 데리고 와. 어쩜 늙은애미 부려먹으면서 죄책감 하나 없니? 엄마가 좋아서 치워주는 거면서 뭘 그래. 그리고 여자는 아무나 데려올 수 있는 줄 알아. 언제는 참하고 능력 있고 예쁜 아가씨 아니면 나랑 안 어울린다며. 아이씨, 괜히 재수 한번 보고 나니까 눈만 높아져서 다른 여자들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고. 그것도 옛말이지. 너는 지금 백수에 밖에도 안 나가면서 뭐 그런 참한 아가씨를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니. 여자도 나가야 만나는 거지. 집구석에서 대체 어떻게 만나. 다른 집 엄마들은 자기 아들 장가 보낸다고 손도 막 잡아주고 그런다더만. 엄마는 왜 그런 건 해볼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 고르기도 쉽잖아. 야, 너 말 잘했다. 선? 네 선짜리 봐준다고 동네 돌아다니다 내가 창피만 당했다. 세상에 어느 집에서 자기 딸 백수한테 시집 보낸다니.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심하게 쟁일 게임만 하는 놈을 어느 집 아가씨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렇게 장남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엄마 쪽팔리게? 뭐 쪽팔려? 엄마 아들이 쪽팔려? 그래 쪽팔려 이놈아. 너 그렇게 거지꼴로 동네 돌아다니는 거 이미 소문만 다 나서 내가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아, 언제는 엄마 아들이 제일 잘났다며 장남이 제일 멋있다며 세상 사람들 다 나 못났다고 해도 엄마는 나 잘났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장남인데. 장남이 장남다워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네 방 청소나 하고 있잖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둘째 애나 잘해줄 걸 그랬다. 우리 귀한 변호사 며느리 덕보고 미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아무리 능력이 좋으면 뭐해. 눈깔이 동태 눈깔인데 예쁘고 몸매도 좋고 능력도 좋긴 했지만 앞만 봐도 내가 훨씬 잘났구만. 그런 놈한테 홀려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놈도 장남이라고. 예뻐한 내 팔자야. 야, 이 쌍놈의 새끼야. 휴지나 치워. 아주 퀴퀴한 냄새에. 아이고 주여 석가모니시여. 이놈을 데려가든 저를 데려가든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